생명이 위험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80살인데 수술해서 얼마나 더 사시겠어. 그냥 편히 가시게도. 여보, 지금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엄마, 꼭 살아나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최은희는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기척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방문을 열자 어머니는 이불을 움켜쥐고 아픈 듯 몸을 웅크리고 계셨어요.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80세 어머니는 어디가 아픈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3년간의 간병 경험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금세 파악했어요. 당뇨 수치가 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약 드시고 조금만 쉬어요. 은희는 혈당 측정기로 어머니의 혈당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역시나 200을 넘었어요. 인슐린 주사를 놓고 나서야 어머니는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복됩니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면서 은희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말은 늘 똑같습니다. 당신 친정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 정기우는 치과 의사입니다. 환자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의사죠. 하지만 집에서는 장모님의 병간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의사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 기우는 늘 이런 말로 자신의 냉정함을 정당화했습니다. 은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럼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든지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은희는 52세이고 회계사입니다. 결혼 전까지 대기업 격리부에서 일했던 실력자였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가정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했어요. 엄마 병원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야. 가계부를 정리하며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수입이 나쁘지 않지만 어머니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약값, 검사비, 간병비까지 합치면 가계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견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힘들게 키워준 고마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힘들게 은희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아침에 죽을 끓여드리며 은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은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 어머니가 건네는 한마디에 은희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어요. 반면 남편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골프 모임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라운딩에서 버디 3개나 잡았어. 기우는 신나게 골프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어머니 상태에 대해 말하면 금세 시큰둥해졌어요. 병원에서 어머니 정기검진 받으라던데요.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은희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홀로 버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9시 어머니를 재우고 난 후 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이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딸 같았거든요. 밤 11시에 기훈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는 거실에 있는 은희를 보고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또 그러고 있어? 당신도 좀 쉬라고. 엄마가 밤에 깨실까봐 그래요. 요양원 보내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고생해? 기훈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지난 25년간 늘 그렇게 참고 살아왔거든요. 이튿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이런 일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평소보다 심한 신음소리가 어머니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방문을 열자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었습니다. 은희는 당황하며 어머니의 맥박을 재어봤지만 너무 빨랐어요. 어머니는 말을 하려 했지만 숨이 너무 가빠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은희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강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 보였습니다. 입술까지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공포에 떨며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요. 엄마가 위험해요. 기훈은 짜증스럽게 일어나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에 뭔 난리야? 구급차 불렀어요. 같이 병원 가요. 나는 내일 진료가 있어. 당신 혼자 가. 기훈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은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외면하다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며 말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는 어머니를 보며 은희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은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는 급성 심부전증이었습니다.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숨쉬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은희는 당연히 수술을 하겠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인 말에 잠시 망설여졌어요. 수술비가 1,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1,2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명 앞에서 돈이 문제일 수는 없었어요. 은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수술해야 해요. 1,200만 원 든다는데.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훈이 말했어요. 그 나이에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80살인데 수술해서 얼마나 더 사시겠어. 그냥 편히 가시게 둬. 여보, 지금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나는 의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그 돈이면 다른 데 쓸 곳이 많아. 기훈은 차갑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술해 주세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이나 걸린다고 했어요. 은희는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꼭 살아나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장모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기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직 수술 중이에요.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안부보다 돈 걱정부터 하는 남편을 보며 은희는 실망했습니다. 우선 카드로 결제했어요. 당신은 경제관념이 없어. 의사인 내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기훈은 자신의 냉정함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은희는 이런 남편이 낯설었어요. 오후 4시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중환자실 비용은 하루에 50만 원입니다. 또 다른 비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중환자실 앞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길 기다리며 하룻밤을 지새웠어요. 새벽에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은희를 알아보시며 손짓하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수술 잘 됐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은희는 눈물이 났어요. 수술을 반대했던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수술 후 3일째, 은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또 밤을 새웠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간호사들도 은희의 헌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깨면 제가 있어야 해요. 어머니는 하루하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죽을 드실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은희가 떠먹여드리는 죽을 천천히 삼키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희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따뜻함이 며칠간의 피로를 잊게 해줬습니다. 며칠 후 기훈이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에 들어와서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환자는 어때? 어머니를 환자라고 부르는 것부터 거슬렸습니다. 3년간 한 집에서 살았는데도 여전히 남남이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것 같아요. 그럼 됐네. 기훈은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위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미안하다, 은희야. 뭐가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희는 남편 책상에서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았겠지만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첫 번째 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오아시스 350만 원. 은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아시스는 고급 술집 이름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아까워하던 남편이 술집에서 350만 원을 썼다니요. 다음 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80만 원, 명품 시계 매장 420만 원, 고급 스테이크하우스 25만 원. 명세서를 넘길수록 은희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 달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해외 골프 투어 예약금 800만 원. 이건 뭘까요? 은희는 남편이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언제부터 이런 비밀스러운 생활을 해왔던 걸까요? 귀금 속매장 200만 원.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소비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명세서까지 꺼내보니 매월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은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외도 상대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완전히 믿어왔던 은희에게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어머니 간병으로 지쳐있는 자신을 뒤로하고 다른 여자와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기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병원 일이 좀 많았어. 은희는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은희는 카드 명세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이 내역들 뭐예요? 당신이 내 카드 뒤졌어? 기훈은 대답 대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수술비는 아깝다고 해놓고 이런 데는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건 별개 문제야. 별개요? 한 달에 1,500만 원씩 쓰면서 뭐가 별개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남편 카드 내역을 뒤져도 되는 거야? 기훈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럼 아내 몰래 바람피는 남편은 어떤가요? 바람? 웃기지 마. 그냥 업무상 만나는 거야.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랑 호텔 가고 귀금 속 사줘요? 기훈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어요. 그럼 이혼이라도 할래? 이혼. 그 단어가 나오자 은희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답했어요. 이혼이 뭐가 무서워요? 기훈은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좋아, 그럼 내가 집을 나갈게. 기훈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기훈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은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은희야, 기훈이가 집 나왔다며? 네, 그렇습니다. 네 엄마는 네가 챙겨야지. 기훈이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지난 2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은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시댁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로서 받은 무시와 냉대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많이 좋아 보이셨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딸아, 어젯밤에 집에 갔다 왔구나? 네, 엄마. 좀 쉬셨어요? 응. 그런데 사위는 어디 갔니? 은희는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기엔 어머니가 아직 많이 약하셨어요. 병원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런가? 사위가 좀 차가운 것 같더라.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기훈은 한 번도 장모님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쯤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단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정기검진도 빼먹지 마시고요. 의사가 나간 후 어머니가 은희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당연한 거예요, 엄마. 사위한테 미안하구나.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머니는 여전히 기훈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그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기운이 와 있었습니다. 며칠치 옷을 더 가져가려는 모양이었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짐 좀 더 가져가려고. 기훈은 은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내일 퇴원하세요. 그래, 다행이네. 병원비 정산해야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됐어요. 내가 수술하라고 했나? 당신이 멋대로 한 거잖아. 기훈의 말에 은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생명을 구한 일을 멋대로 한 것이라니요. 그럼 당신은 장모님이 죽어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80살인데 언제까지 돈 쓸 거야? 기훈의 말에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요. 당신 정말 의사 맞아요? 무슨 뜻이야?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 아니에요? 당신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나? 기훈은 자신의 논리를 당당하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그 현실적인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는 왜 그렇게 돈을 퍼부어요? 또 그 얘기야? 지겹다. 지겨우면 그만두세요. 바람 피는 거. 바람이 아니라니까. 기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업무인가요? 그래, 업무야. 환자 보호자거든. 환자 보호자랑 호텔 가는 게 업무예요? 기훈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왔어요. 당신이 집안일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겠어?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요? 3년간 장모님만 신경 쓰고 남편은 뒷전이었잖아. 은희는 황당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탓하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를 버리라는 거였어요? 요양원에 모시면 됐잖아.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인데 그걸로 바람녀한테 쓸 돈 아끼려고 했던 거예요? 은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기훈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 25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독한 여자인 줄 몰랐어. 독하다는 말에 은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게 독한 거라니요. 독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더 독해질 거예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기훈은 이혼을 운운하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법정이요? 좋아요. 증거도 다 있고 탈세한 것도 알고 있어요. 탈세? 기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은희가 그것까지 알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놀랐어요? 전 회계사예요. 당신 장부 보면 뭐가 이상한지 금방 알아요. 실제로 은희는 기훈의 병원 장부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현금 수입을 축소 신고한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당신이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훈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올 줄 몰랐거든요. 좋아, 진짜 끝장을 보자. 기훈은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25년간 참고 살던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겠다고요. 어머니 퇴원 날 은희는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를 보며 병원 직원이 물었어요.
보호자가 혼자세요?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정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에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침대에 누워드렸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약하셨어요. 딸아, 사위는 어디 갔니? 출장 갔어요, 엄마.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은희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이 많다, 우리 딸.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신 후 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참 허무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기우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은희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골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출산 당일에도 라운딩을 갔다 왔죠. 은희는 혼자서 진통을 견뎠어요. 딸 수진이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기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환자 봐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육아는 온전히 은희의 몫이었습니다. 기우는 아빠 역할보다 돈 버는 역할만 했어요. 수진이가 자라면서 아빠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미국 유학을 떠날 때도 기우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엄마랑 알아서 해라. 딸마저 아빠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연녀가 나타났을까요? 은희는 카드 명세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수상한 결제 내역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식당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호텔, 명품 매장, 해외여행까지. 은희가 어머니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동안 기우는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은희야, 기훈이 우리 집에 있다. 아, 네. 너희 왜 싸웠니? 기훈이가 화가 많이 났더라. 시어머니는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정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기훈이가 말하는데 네가 이상하게 변했다며?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장모님 수술비 때문에 싸웠다며? 그런 건 당연히 네가 부담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3년간 장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기훈이는 의사야. 바쁘니까 네가 이해해야 해.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기훈이 마음 풀어주려면 네가 먼저 사과해야 해. 제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요? 남편한테 대드는 게 잘못이지. 통화를 끊은 후 은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소유물 취급했어요. 25년간 시댁에서 받은 대우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만 봤어요. 고마움은커녕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희에 대해서 늘 불만스러워했어요.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는 덮어주고 며느리만 탓하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수납 창고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네요. 보험료가 밀려 있어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의료보험료는 매달 자동이체로 내고 있었거든요. 확인해보니 3개월치가 밀려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어머니 통장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쓰다 보니 바닥이 난 거였어요. 은희는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보험료 밀렸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네 엄마니까 네가 내야지. 기우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학비가 좀 부족해요. 얼마나? 500만 원 정도요. 미국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교육비는 아낄 수 없었어요. 아빠한테 말해볼게. 기훈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냉정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나한테 떠넘기냐? 딸 학비인데 뭐가 떠넘기는 거예요? 네가 딸 유학 보내고 싶어 했잖아. 은희는 황당했습니다. 자식 교육비조차 자신만의 책임이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은희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해봤습니다. 사랑받은 기억보다 참아낸 기억이 더 많았어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졌어요. 은희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기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이 늦었다고 짜증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은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어요. 25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마음을 굳게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미영 변호사는 이혼 전문가로 유명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은희는 남편의 외도, 어머니 수술비 문제, 그리고 25년간의 냉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 있으세요? 카드 명세서랑 통화 녹음 파일이요. 은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어요. 외도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도 정확히 몰라서요. 남편분 수입이나 재산 현황을 아시나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간 가게를 관리했으면서도 남편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몰랐어요. 회계사시라니까 유리한 점이 있겠네요. 재산 조사를 직접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은희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전문성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사무실을 나온 은희는 곧바로 기훈의 병원 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였던 경험을 살려 숨겨진 수입들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 발견은 현금 수입 축소였습니다. 실제 진료비의 30%를 현금으로 받고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몇 년치를 합쳐보니 상당한 탈세였어요. 두 번째는 가짜 비용 처리였습니다. 내 연녀와의 유흥비를 병원 운영비로 허위 신고했어요. 호텔비를 의료진 회의비라고. 황당한 조작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기훈이 얼마나 치사하게 돈을 숨겨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은희 몰래 강남에 오피스텔 세 채를 사두었더군요. 이것들 언제 샀지? 네 번째는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15억 원이 숨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공범이었구나. 은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패였던 거예요. 자료 정리를 마친 은희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25년간 억눌린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요. 의사는 은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 후유증입니다. 정서적 학대요? 남편분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해 보이네요. 은희 씨는 그에 맞춰 사느라 자아를 잃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기훈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은희 씨는 에코이스트가 된 거죠. 에코이스트요?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상대방의 메아리만 되는 사람을 말해요. 25년간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의사의 말에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라도 자신을 찾으신 게 다행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희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잘못되었던 거였죠. 집에 돌아오니 기훈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은희야, 앉아라. 시어머니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판사처럼 위압적이었어요. 기훈이한테 사과해야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을 의심하고 카드 뒤진 거 잘못 아니야? 은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도한 건 덮어두고 카드 확인한 걸 문제 삼다니요. 그럼 바람핀 건 괜찮나요? 바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기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보실래요? 은희는 사설 탐정을 통해 얻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기훈과 내연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기훈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업무라면서요? 환자 보호자랑 데이트하는 게 업무예요?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진 증거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니.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람 피워도 참으실 건가요? 그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바람 한 번 안 핀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25년 참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은희는 이혼 소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준비한 서류였어요. 재산 분할도 정확히 할 거예요. 숨긴 재산까지 다 찾아냈거든요. 기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은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몰라서 더 무서웠어요. 당신이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법적 절차예요.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했어요. 은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쥔 기분이었어요. 이혼 소장을 본 기훈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올 줄 몰랐거든요. 당신 정신 나갔어? 이혼 소장까지 준비했다고? 네, 변호사랑 상의해서 만들었어요. 은희의 침착한 대답에 기훈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몰상식한 며느리는 처음 봐. 하지만 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바람핀 게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다고 해도 가정을 파탄내면 안 되지. 이미 파탄났어요. 3년 전부터요.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훈의 외도가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혼은 안 돼. 내가 허락 안 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어머니 허락은 필요 없어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니까요. 당신 정말 끝까지 갈 거냐? 기훈이 협박조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은희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좋아. 그럼 내가 당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주겠어. 기훈은 새로운 전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희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정신병자요? 증거라도 있어요? 3년간 장모님 간병하면서
우울증 걸렸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기훈은 의사 출신답게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이미 그것도 대비하고 있었어요. 정신과 진단서 여기 있어요. 은희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였어요. 정서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라고 나와 있네요. 남편이 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기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 몰랐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나르시시스트 남편 때문에 생긴 병이래요. 나르시시스트? 말도 안 돼. 그럼 내 연녀랑 찍은 사진들도 가짜예요? 은희는 더 많은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까지 생생했어요. 이건 어떻게 구했어? 사설 탐정 고용했어요. 전문가라 정말 꼼꼼히 조사해 주더라고요. 기훈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은희가 보여준 자료들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었어요. 탈세 증거도 국세청에 제출했어요. 뭐라고? 기훈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탈세 문제는 치명적이었거든요. 10년간 숨긴 소득이 수십억 원이더라고요. 가산세까지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은희는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회계사다운 정확성이었어요. 당신이 감히 나를 국세청에 신고했어? 감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탈세는 범죄예요. 기훈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의사 면허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내 연녀한테 준 돈들도 모두 기록했어요. 은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훈이 내 연녀에게 쓴 모든 비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년간 총 2억 3천만 원이네요. 우리 공동 재산으로 바람피운 거죠. 그건 내가 번 돈이야. 결혼 후에 번 돈은 공동 재산이에요. 법적으로 제 돈이기도 하다고요. 은희의 정확한 법률 지식에 기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티가 났어요. 당신도 못 나가. 나 없이 못 살잖아. 기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적 의존성을 이용한 협박이었어요. 못 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은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취업 제안서였어요. 지방회계법인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은희의 답변에 기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 분할도 이미 계산했어요. 은희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기훈의 숨겨진 재산 목록이었어요. 강남 오피스텔 3채, 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15억 원이에요. 그건 내가 산 거야. 시어머니 명의 계좌도 찾았어요. 13억 원 들어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들을 도와 재산 은닉에 가담한 것이 들통난 거였어요. 이것도 증여세 탈루예요. 국세청에서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은희의 차분한 협박에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이 열렸습니다. 기훈도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은희 쪽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불리했어요. 피신청인의 불륜과 재산 은닉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판사도 은희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습니다. 기훈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합의를 권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기훈의 변호사마저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승산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결국 기훈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의 70%를 은희에게 넘기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당신 정말 독한 여자였구나. 기훈은 패배를 인정하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제대로 해본 거예요. 은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탈세 문제로 기운의 치과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자들도 소문을 듣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25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충남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단층 집을 마련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심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채소들이었어요. 딸아, 이 집 참 좋구나. 어머니는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만족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은희는 어머니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심장 수술 후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어요. 아침 8시, 은희는 지역 회계법인에 출근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과는 다르지만 마음이 평온했어요. 은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울만큼 각박하지 않았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요. 사무실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은희 씨 덕분에 우리 법인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소장이 고마워했습니다. 은희의 실력이 지역에서 소문이 난 거였어요. 도시에서 온 회계사라더니 정말 꼼꼼하시네요. 은희는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지역 중소기업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만족해했어요. 점심시간에 은희는 집에 들러 어머니와 식사를 했습니다. 사무실과 집이 5분 거리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 뭐 드시고 싶어요? 딸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어머니는 은희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은희는 안도했어요. 참, 수진이한테서 편지 왔어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이번 학기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장학금도 받았답니다. 엄마가 용기 내서 새 삶을 시작한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편지를 읽으며 은희는 뿌듯했습니다. 이혼 결정이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거였어요.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연락은 안 하지만 걱정은 돼요. 엄마, 올 여름에 한국 갈게요. 할머니도 뵙고 엄마랑 여행도 하고 싶어요. 딸이 돌아온다니 기대됐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기우는 탈세 문제로 병원을 정리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유지했지만 개업은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지방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오후에 일을 마치고 은희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을 사러 왔어요. 아, 회계사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은희를 회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생선 좀 골라주세요. 이 도미가 싱싱해요. 어르신이 좋아하실 거예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서울에서 느껴보지 못한 인정이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거 보니 정말 효녀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은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은희를 존경스럽게 봤어요. 저녁 시간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은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김 사장님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세금 신고 잘 끝났다면서요. 딸이 일을 잘하는구나.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딸이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엄마, 제가 이혼 잘했죠? 잘했어. 그 사람이랑 살았으면 딸만 고생했을 거야. 어머니도 기운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를 재우고 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보였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서였어요. 은희야, 요즘 어때? 나는 잘 지내. 여기서 정말 행복해. 정말? 시골 생활 괜찮아?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더 좋아. 일도 재미있고. 친구는 걱정했지만 은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돈은 조금 적게 벌어도 마음이 편했어요. 주말에 은희는 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저기 벚꽃 예쁘죠? 그러게. 서울에서는 이런 걸 언제 봤니? 어머니도 자연을 만끽하고 계셨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였어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회계사님 덕분에 건강해지셨어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은희는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안 했거든요. 딸아, 여기 와서 정말 잘 된 것 같다. 저도 그래요, 엄마.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25년간 놓쳤던 소중함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은희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었어요. 우리 딸이 끓인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엄마, 제가 용기 내서 새 삶을 시작한 거 잘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은희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엄마, 나 진짜로 잘 살고 있어요. 은희는 옆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께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면서요. 창밖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은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여자의 평온한 잠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